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9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자원봉사의 실천 분야, 실천 대상 중에서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노인 자원봉사 활동까지의 공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9주차부터는 저희가 장애인에 관한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제 실천 분야에 대해서 그다음 실천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제 중간고사 기간도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벌써 이제 하반기로 달려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한 학기를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가장 힘든 시기가 이렇게 중간고사 지나고 이제 조금 지나신 시기들이 많이 학생분들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당초에 이제 처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던 거와 또 막상 해보니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겪게도 되고요. 또 수업하는 과정 중에서도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고 과제도 하시고 뭐 시험도 보시고 또 개인 또 하시던 일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겹쳐서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드신 시간들을 겪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흥미도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또 더구나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이면 서로들 이렇게 얼굴 보시고 서로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고 서로 용기도 주시고 하실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서로 소통하시고 또 학생분들끼리도 자주 소통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셔서 서로에게 힘이 좀 되어주시는 동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동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9주차는 이제 장애인 봉사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또 이어서 셋째 시간에는 종교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또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또 재미나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장애인에 대한 그 자원봉사 활동도요. 지난번 노인 봉사 활동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실제 봉사를 받으시는 수혜자로서의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편견으로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또 이제 본인이 또 사회의 자원으로서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아니면 또 다른 동료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또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사회의 자원으로서 훌륭한 사회 자원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객체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받는 수혜자의 역할, 그 다음에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려면 이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좀 저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수준, 사회에 따라 사회 변화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여건 및 그 수준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수준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자, 이 전에는 조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낙인 효과 또는 뭐 차별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나 장애인, 비장애인 할 거 없이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복지국가의 시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조금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나와 좀 다른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분들이 차별받거나 낙인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는 타당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도 불렸습니다만 요즘에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별을 하죠. 왜냐하면 여러 사회가 현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또 어떤 교통수단이나 기계적인 어떤 수단들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비장애인도 언젠가 잘못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의료기술이 좋아짐에 따라서 장애인이지만 그 장애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의료 기술이나 기술을 가지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차별을 하거나 구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의식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전에는 장애를 가지신 많은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아니면 또 의료적인 어떤 모델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장애를 만드는 게 개인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아니면 사람을 둘러싸는 이 환경이 좀 변화를 통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같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요즘 현대사회 복지국가의 특징들이 아니냐,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 복지법도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정신적 장애로 또는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바로 이제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체적, 정신적 장애라고 그랬죠. 우리는 누구나 요즘 특히나 이제 신체적인 장애는 뭐 의료기술이 좋아서 뭐 대체적인 어떤 보철구를 사용한다거나 보철장구를 사용해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요즘에 가장 그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정신적인 장애인 부분인 거죠. 실제로 뭐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 질병 정신적인 어쩔 질병으로 사건 사고가 이제 많이 이슈화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러한 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장애인으로서 잠재적인 환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생활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서 아니면 이걸 누군가와 대화하지 못하고 풀어가지 못한다라 그러면 저도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걸 겪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에 적응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의 이해인데요. 자, 자원봉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원봉사법에서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있어도 이러한 부분, 사회 통합, 또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곧 진정한 의미의 복지사회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복지국가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회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차가 바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장애인에게도 삶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도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역할이나 자리매김을 하게 해줌으로써 보람을 갖고 더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는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자원봉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또 장애인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도 장애인 복지의 맥락 안에서 함께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체계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애인을 위한 첫 번째,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입니다. 즉 많은 장애인분들이 수혜자로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들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애인 그 봉사 활동을 좀 먼저 보겠는데요. 자, 이러한 그 자원봉사의 의의와 필요성은 무엇이 있느냐? 첫째, 자원봉사자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을 제거하고, 네, 편견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죠.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장애인에게 불리한 사회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우리가 비장애인, 장애인을 구별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편견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 좀 불리한 어떤 사회적 환경이라는 부분들, 또한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되고 그런 것들이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벽을 허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에서의 장애인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장애인 범주를 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134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에 대해서는 이제 신체적인 장애, 첫 번째가 신체적인 장애, 두 번째가 정신적인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신체 장애에 있어서도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또 내부 기관의 장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신체 기능은 일단 외부 말 표현 그대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딘가 좀 불편한 곳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구별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이러한 장애들을 의미하고요.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장장애, 신장이 안 좋으셨거나 신장 투석을 하셔야 된다거나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호흡기 또는 간장, 또 장루, 요루, 또 뇌전증 이런 장애들을 이제 내부기관의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많은 분들은 어떤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회 활동을 하실 때 자원봉사자나 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전에는 많은 자원봉사자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거주나 이동, 그다음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이 가족분들께서 거의 다를 담당을 하셨었죠.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복지 차원에서도 가족분들이 겪는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일정 시간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나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면서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장애인 본인도 편한 건강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아니면 독립하셔서 혼자 사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일상생활에 또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 장애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정신장애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정신분열증, 조현병, 분열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죠. 또 반복성 우울증 장애, 이런 것들. 실제로 심각하게 표시나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을 이렇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에 대한 구별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별을 해 놓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분을 함으로써 장애로 인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체되는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장애인이 어떤 그 법테두리 안에 있고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를 공부를 같이 해봤고요.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와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이렇게 잘 설명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립기능 향상, 직접적 대인 서비스 이렇게 해서 크게는 심리적인 지지, 또 사회성에 대한 증진, 그 다음에 생활 안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체계 안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구별을 하고 있고요. 또 지지에 있어서도 사회활동이나 뭐 심리적인 지원, 정서적 지원, 뭐 심리적 지원, 심리적 지지에서의 부분들, 사회성 증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활동 지원, 뭐 교육 지원,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어떤 책 읽어주기에 잠깐 자원봉사로 그 녹음하는 거, 목소리 녹음하는 것들을 참여를 한 참여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나름 의미 있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었고 함께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과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건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어떤 이런 시간들을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자원봉사에 나가서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도 만나 뵙고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그 다음에 이런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를 참여를 해보시면 아마 좋은 심리적인 지지 서비스들을 좀 받고 오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우리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사회성 증진에도 외출 돕기, 수화 통역, 차량을 지원한다거나 점자 번역 및 녹음한다거나 제가 이 녹음을 했죠. 책 읽어주기 목소리 녹음을 했거든요. 또 발달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지도 및 보조, 뭐 장애인 특수장비 보수,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관심만 있다라 그러면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한 번씩은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생활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봉사 분야도 있습니다. 여가소명에 관한 부분, 직접적인 생활 및 가사 지원에 관한 부분, 또 의료 및 건강의 지원에 관한 부분, 또 취업 지원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실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생활 및 가사 지원에도 보시면 장애인 가정에 대한 환경미화 사업들, 또 장애인 가정의 밑반찬 만들기 및 전달하는 사업들, 또 목욕봉사, 임의용봉사, 뭐 정리정돈 및 청소, 세탁 부분들, 식사 및 취사 준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장애인분들은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이 많다라는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요. 필요하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교재를 활용을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이 가지셔야 될 뭐 기본적인 자세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하는 활동의 기준은 바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재활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고요. 또 자원봉사자께서 명확한 내가 하는 자원봉사자가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들에 그 기준을 좀 정확히 가지고 있으시면 훨씬 더 보람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장애인들의 재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장애인보다 인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시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을 가졌다고 해서
차별을 하거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건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게 내가 시혜적인 활동, 내가 도움을 주는 거다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배우고 있다라는 이런 자세, 또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 더 좋은 봉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애인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은 다 똑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장애인 각자가 각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에서의 관계의 원칙에 있어서도 개별화의 원칙 아시죠?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 있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때도 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래서 그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개별화된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 현장과 관련된 물리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옥의 구조, 그 다음에 보장구, 또 사용하고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생활 도구들, 그 다음에 동거하는 가족의 특성 등 이런 현재 제가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있는 그 장애인 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애인 및 장애인 도구화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가 이렇게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찾아가 하는 보여주기식 어떤 것들, 또 그런 것들 사진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찍어 가지고 와서 자기네 회사 이미지를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어떤 자료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아니면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 획득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빨리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 만나는 비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자원봉사를 가서 실제 장애인분만 계신 건 아니죠. 장애인 자원봉사를 가셨다 그래도 장애인분만 계신 건 아니죠. 또 예를 들어서 그 가족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혹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아니면 그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중에 다른 어떤 비장애인에게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어떤 비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자세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주의하신다라 그러면 좀 훌륭한 자원봉사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각 자원봉사자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별 자세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들을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봤을 때 장애를 가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비장애인들이 보시면 휠체어를 탄다거나 아니면 전동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계실 때 무조건 도와주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고요. 또 이 교재에도 그렇게 설명을 잘하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라 그러면 본인만의 판단이 아니라 가서 넌지시 옆에 가셔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손을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전동 휠체어나 타거나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다른 어떤 기계적인 장치들도 많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무턱대고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자기의 장비를 만진다거나 자기의 보철 장구를 만진다거나 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분한테는 좀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먼저 의견을 여쭤보시고, 아니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그런 장애인을 배려하는 어떤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실 때는 꼭 눈높이에 맞춰서 아니면 눈을 마주 보면서 진지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대상별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어떤 그 자세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교재 138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유의사항, 시각장애인인 경우, 또 청각장애인인 경우, 정신적인 장애인인 경우, 또 기타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하실 때 어떤 좀 유의사항을 필요한지 미리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장애인에 의한 자원봉사입니다. 그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와 필요성을 보면 그 실제로 대개의 경우에 장애인의 자원봉사의 수혜 대상이지 어떻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어떤 힘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통계로는 정확히 잡히지 않지만 전체 장애인의 약 한 3% 정도, 3%에서 한 4% 정도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참여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분들 아직은 뭐 4%라면 적은 인구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참여하시는 장애인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의의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개인적인 의의, 또 사회적인 의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 자원봉사자의 개인적인 의미로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하는 부분, 또 일정한 역할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자기 가치감, 자기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인간관계를 확장시킴으로써 삶의 보람과 긍지를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들이 경험하기 쉬운 사회적인 소외로부터를 극복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개인적인 의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자원봉사의 인력 부족을 좀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 세 번째, 장애인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의 강화로 인한 장애인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와 필요성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외국의 그 많은 연구 자료들을 좀 보면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연구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폴린이나 홀맨의 연구 자료를 보면 이러한 자료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도 추가로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가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은 여러분들 교재 143페이지에 6-12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발달장애 같은 장애인을 좀 지원한다라거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들을 지원해 드린다거나 또 재활 서비스를 지원한다거나 소통을 위한 수화 통역 등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더욱이 그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도 보통 동료 상담사라고 불러서 동료끼리도 상담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경우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훨씬 더 많이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건강한 그 장애인분들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자존감도 높이고 사회 참여의 기회도 높여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어 주면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을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위한 유도 방향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자원봉사 영역에 좀 차별화를 좀 필요로 해서 장애인분들도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다 하는 거죠. 즉 장애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자원봉사 활동으로도 참여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와 관련된 환경 기반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장애인 활동에 장애인들 교통 이용을 위한 접근성을 강화한다거나 또 이용의 편의성 또 적절성 그런 어떤 환경들을 좀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경사로를 만든다거나 특히 요즘에 이제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아파트 같은 것도 요즘에 짓는 것들은 회전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애인분들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하시기 좋도록 다 만들어 드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환경 기반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누구나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배려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팀워크를 좀 이용한 참여와 참여의 유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누구나 비장애인들도 혼자서 어떤 기관에 처음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라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죠. 더욱 이제 장애인 분들이 자원봉사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더 큰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편견이나 어떤 뭐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혹의 눈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팀워크를 이용한 방법들도 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할 때 뭐 비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해주고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데 같이 도와드려서 같이 장을 본다거나 필요한 가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소개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외출 동반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한다라 그러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꼭 필요한 장애인 봉사 활동이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나라의 그 발달된 통신 기술, ICT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원봉사 장애인 분들도 자원봉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어떤 이런 활용적인 어떤 기술적인 활용도 방안을 좀 높여서 하는 봉사활동들의 영역들도 조금 더 넓히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부를 다 마쳤고요. 다음엔 이어서는 우리가 기업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할게요.